자, 이러들 하시고 5가 선생님이 얘기하면 좀 들어줘. 자, 오늘은 행렬할 차례입니다. 숙제는 잘 하고 있어요? 아니야? 할 게 많지?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은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봐야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지난번에 수학 좀 쉬웠죠? 일본 쉽게 냈어요. 뭐 어렵게 내봐야 돈만 상하고, 그지? 시험에서 질문은 딱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할 건 뭐냐면 행렬이에요. 행렬. 우리가 행과 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행은 가로를 뜻합니다. 가로. 얘는 가로. 열은 뭘까요? 그렇지. 얘는 세로예요. 가로, 세로 이렇게 숫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쟤는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사실상 사용하는 사용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알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에서도 어느 정도 행렬이 쓰이기도 합니다. 혹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면 다른 이제 정보를 보완하는 데 쓰기도 해요. 정보를 요 숫자 몇 개로 딱 저장을 해놓고 그걸로 다시 정보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너무 고차원적이라 지금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거는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의 일부분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방정식 언제 쓰이는지 알아요? 2차 방정식이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지? 그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색상이 바뀌는 게 2차 방정식이 계산돼서 바뀌는 거예요. 몰랐어요? 네, 뭐 굳이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을 두진 않으니까. 네. 가로를 행이라고 하고 세로를 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열 A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1, 5, 7, 마이너스 2, 3, 4 이렇게 있다고 보자. 됐어요? 가로줄을 행이라고 불러요. 얘는 첫 번째 가로줄이니까 몇 행일까요? 1행이 됩니다. 얘는 두 번째 가로줄이니까 몇 행? 2행이라고 불러요. 이해돼? 그 다음에 요렇게 얘는 첫 번째 세로줄이니까 뭐라고 부를까? 1열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2열. 얘는 3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일 건데, 자, 저런 행렬이라는 요렇게 생긴 애들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요 각각의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분이라고 불러요. 성분. 행렬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생긴 애들은 행이 2개고 열이 3개지. 맞죠? 그러면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열이 2개고 행이 2개면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2 행렬. 열이 3개고 행이 3개고 열이 2개면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을 때, 그래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이름을 부른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얘네들 각각의 이름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했는데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 얘는 위치가 1행 1열에 있지. 그치? 그래서 1행 1열의 성분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면 A의 1, 1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얘는 몇 행 몇 열이에요? 1행 3열이야. 맞아요? 1행 3열 성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A의 1, 3 성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A의 1,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A의 2, 1이 되는 거고 얘는 A, 2, 2 얘는 A, 2, 3 이렇게 갖다 쓰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분을 표시할 때 A의 I, J 이렇게 하는데 I행 J열 성분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IJ 성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고 나타냅니다. 근데 거기서 A가 뭔 말이에요? A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약간 미지수 개념이에요? 네, 미지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1, 2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 3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랑 같아요? 이거 생긴 게? 좌표랑 똑같아요. 그러면 전달을 할 때 헷갈리겠지? 그래서 그걸 구분짓고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네. 이렇게 늘어나서 21행 3일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2행 13일날 헷갈릴 수 있잖아. A 2, 1, 3일 때 21행 3열인지 2행 13열인지 요거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요렇게까지 쓰진 않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씁니다. 숫자를. 그래서 만약에 두 자리로 넘어가면 21행 3열 이렇게 갖다 써요. 뭔가 중간에 끼진 않고 그냥 좀 떨어뜨려서 쓰는 것뿐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이름들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아야 내가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존이 누구야? 순하나? 정신 차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 행렬들을 비교도 하고 연산도 할 거예요.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같은 행렬. 서로 같은 행렬은 구성이 다 똑같으면, 성분이 다 각각 같으면 우리가 같은 행렬이라고 해요. 그런데 2, 3, 1에 4, 5, 7이라고 보죠. 얘하고 2, 3, 1에 4, 5, 7이라고 보죠. 얘하고 같을까? 달라요.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부를 때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지. 얘는 3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렇지? 아 그러면 애시당초 요게 같지 않으면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가 같지 않으면 같은 행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기본적으로 둘이 같아야 성분하고 다 같아야 돼요. 모든 성분이 각각 같을 때 두 행렬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행렬의 덧셈은 요 크기가 같아야 돼요. 같지 않으면 덧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 이해돼요? 왜 그렇게 되냐? 잘 보세요. A11, A12, A13, A21, A22, A23 얘랑 B11, B12, B13, B21 요렇게 둘이 더했다라고 하면 성분끼리 더해요. 각 성분끼리. 그래서 크기가 다르면 더해주는 애가 없잖아. 그치? 그런다고 0이라고 갖다 쓰지 않아요. 내 말 이해돼요? 얘네 둘이 더했을 때 A11 더하기 B11 A12 더하기 B12 요렇게 딱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래서 행렬의 덧셈은 각 성분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별거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우리가 행렬 중에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특이한 애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영행렬 느낌상 뭐예요? 숫자 얼마 쓰일 것 같아요? 0이 쓰입니다. 모든 성분이 0일 때 모든 성분이 0이면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럼 얘는 크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딱히 크기에는 제약이 없어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든 어쨌든 성분이 전부 다 0이야. 그럼 그냥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호로는 그냥 0처럼 생긴 5를 갖다 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행렬. 됐니?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정사각 행렬에서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면 2 곱하기 2 또는 3 곱하기 3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3 곱하기 3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구성 성분이 9개가 이렇게 성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여기 있는 애들, 요 줄에 있는 애들 대각선이지. 요것만 봅니다. 반대쪽은 안 봐요. 됐어? 요쪽으로 봤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각 성분이라고 해요. 됐니? 요 대각 성분이 각각이 다 1이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단위 행렬은 몇 가지 없어요. 1, 0, 0, 1 요거랑 1, 0, 0, 0, 1, 0, 0, 0, 1 요렇게 생긴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있습니까? 별거 없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단위 행렬의 역할은 숫자에서 봤을 때 1의 역할하고 비슷해요. 숫자 1하고 역할이 비슷해요. 1은 어떤 숫자를 갖다 곱해도 그 숫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서도 뒤에 가면 곱셈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단위 행렬도 마찬가지. 안 바뀌어요. 단위 행렬을 갖다 곱한다고 해서 숫자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알겠지? 이따 계산하는 거 알려줄 겁니다. 영행렬은 마찬가지. 숫자에서 0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곱하면 다 영행렬이 나와요. 알겠지? 자, 그러면 계산 덧셈은 요 정도예요. 그럼 얘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음수 더해주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행렬 실수배라고 해서 자, A라는 행렬이 A, B, C, D, E, F 왜 중괄호를 썼지? 중괄호가 아니지. 요렇게 생겼다. 됐어요? 이때 K, A라고 하면 K라는 숫자를 곱한 거야. K는 숫자예요. 숫자. 뭐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애들. 그런 숫자를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쓰기로는 K 곱하기 A, B, C, D, E, F 이렇게 쓰지만 실제 계산하는 건 K, AK, BK, CK, DK, EK, FK 이렇게 갖다 써요.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뭐만 알겠지만 행렬은 굉장히 쉬워요.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름만 처음에 좀 알아두면 계산 그냥 느낌대로 해도 사실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자, 이제부터는 행렬의 곱셈을 볼 겁니다. 얘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한 번에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행렬의 곱이에요. 행렬의 곱. 자, 행렬의 곱에서는 예를 들어 두 개의 행렬을 곱해요. A 곱하기 B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A 곱하기 B라고 표시도 합니다. 곱하기랑 똑같아요. 실수 곱하기, 실수에서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생략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A라는 행렬이 A, B, C, D, E, F 이렇게 있다고 보고 B라는 행렬이 X, Y, Z, P, Q, R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됐어? 그럼 얘네는 어떻게 곱하냐? A 곱하기 B라고 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요게 하나의 성분이야. 그 다음 AP 플러스 BQ 플러스 CR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 오면 DX EY 플러스 FZ 요거랑 그 다음에 DP DQ 플러스 DQ가 아닌데 EQ 플러스 FR 와 이거 문자로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요렇게 돼요.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상? 뭐냐면 앞에 더하기는 분명히 행렬 크기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면 m 곱하기 n 행렬과 곱할 건데 누구를 곱하냐?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 지금 보면 열의 개수하고 여기에 행의 개수가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열의 개수와 여기서 행의 개수가
그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무조건 n 곱하기로 시작을 해야 돼요. 얘네 n 곱하기 l 행렬. 자, 다시 앞에 곱해준 애의 누구? 열과 뒤에 곱해준 애의 행과 같아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가능은 하지. 여기 12개, 여기 행 2개. 내 말 이해돼요? 뭔 소리냐면, 자, 지금 쟤는 2 곱하기 3행렬이고 얘는 3 곱하기 2행렬이잖아. 둘이 바뀌었어. 그럼 3 곱하기 2행렬하고 2 곱하기 3행렬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결국은 안쪽에 있는 요 숫자가 같으면 돼요. 내 말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냐? 잘 보세요. 앞에는 행을 봅니다. 뒤에는 열을 봐요. 이렇게 곱해요. 쟤를 90도 세워서 맞는 애들끼리 곱하는 거예요. 됐어? 90도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갖다 대보면 A, B, C 순서대로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각각 옆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주는 거야. 됐니? 잘 봐. 그럼 얘는 1행이고 얘는 1열이지? 공명아? 죽었다. 현준아? 정신 차리고. 뒤에도. 왜? 넌 뒤집다 오면. 아니야. 잠깐 꺼도 돼. 다시 좀. 여기 1행. 집중. 이거 뭐라 하지 않았어? 집중이라 했어요. 아, 집중. 집중. 자, 여기 행, 여기 열이지. 1행 1열이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성분은 1행 1열의 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 1행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오는 애가 뭐야? 2열이지. 이해돼요? 그럼 1행 2열의 성분이 돼요. 됐어? 그 다음 2행 1열의 성분, 2행 2열의 성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숫자로 한번 넣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해보면 암산도 돼요. 막 그렇게 되게 힘들지 않아요. 보통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도 하긴 하는데 아니, 숫자로 하자니까 3,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하고 곱하기 2, 1, 1, 4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있다 볼까? 됐어요? 자, 그럼 얘를 갖다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1행과 1열과 만나잖아. 맞지? 그러면 3이 6에다가 4이 8 더하면 14 1행 2열 요렇게 만난다. 3 빼기 2 해서 얼마 나와요? 1열. 그 다음 1행 3열 됐니? 3 더하기 4에서 7 나와. 됐지? 자, 이제 1행 끝났어. 끝까지 갔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번엔 2행 보자. 2 곱하기 2, 4 해서 얼마 나와? 0이 나와. 그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3 나오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니까 얘도 0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렬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행렬 곱셈은 앞에 거의 행과 뒤에 거의 열이 만나서 생기는 거고 앞에 거의 열의 개수와 뒤에 거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네들 곱해라 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 맞춰서 줘요. 대부분 맞춰서 주고 가끔 가다가 고약한 선생님들이 뭘 내냐면
이 지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해줬던 거 얘네 둘은 같아야 되고 마지막에 계산하고 나면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드뭅니다. 잘 안 내요. 어차피 얘는 연산이 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약한 선생님이나 그렇게 좀 내지. 됐어요? 자,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성질이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하고 같을까? 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어요. 정사각 정사각행렬이어도 다릅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달라. 분명아 나갈래? 아니면 뒤에 서서 좀 정신을 차릴래? 이해됐어요? 그거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뭘 얘기했었냐면 단위 행렬을 얘기했어요. 그치? 근데 움직이는 그 특성을 보면 단위 행렬은 숫자에서 1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1하고 똑같기 때문에 단위 행렬을 우리가 2라고 부릅니다. 2 곱하기 A나 A 곱하기 2나 둘 다 뭐가 나와? 안 바뀌어서 나와. 궁금하면 해보면 돼요. 잘 봐. 2, 3, 7, 5라고 보자. 여기는 1, 0, 0, 1 이렇게 돼 있어. 계산하면 얘가 곱해지는 애가 0이기 때문에 뭐만 나와? 2만 나오고 얘도 얘가 0이 되고 얘는 3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 3 나와. 얘네들이 곱하면 7 나오고 얘네들이 곱하면 5 나와요. 뭐야? 결국은 똑같잖아.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단위 행렬을 계산을 하면 항상 같은 애가 나오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가 사실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잘 봐. A 곱하기 A 플러스 B는 단위 행렬이야. 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볼 수 있냐면 자, 왼쪽에다가 A를 곱할 거예요. 뭔 소리냐면 자, 이렇게 A를 곱했을 때랑 A 플러스 B에다가 여기다가 A를 곱했을 때는 같지 않아요. 근데 얘는 여기도 마찬가지. 좌변에서 왼쪽에다 곱했지. 그럼 우변에도 왼쪽에다 곱합니다. 좌변에다 오른쪽에다 곱했지. 우변에도 오른쪽에다가 곱해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A 제곱, A끼리 두 번 곱하면 그냥 거듭 제곱으로 씁니다. 더하기 A, B는 뭐가 나와? A 이렇게 나와. 됐어? 반대로 얘를 분배를 할 거야. A 곱하기 A니까 얘네는 자리가 바뀌든 뭐 하든 어차피 똑같은 애를 곱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A 제곱 더하기 뭐가 나와? BA가 A 이렇게 나와. 이해돼?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비교를 해보자. 양변을 연립하듯이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연립하듯이 뺐어. 그럼 BA 마이너스 BA AB 마이너스 BA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결론 AB랑 뭐랑 같아요? BA랑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A 플러스 B가 2일 때 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은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얘네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래서 식의 전개에서도 좀 다릅니다.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한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알고 있지?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맞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얘를 계산했는데 가운데가 2ab로 돼 있다. 그럼 그것도 역시 무슨 말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행렬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이런 걸 갖고 문제를 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도 있냐? 거기 보면 팁이 나와 있어요. 10-5의 밑에 보면 EX 말고 그 밑에 팁 있지? 팁. A, B가 0이라고 해서 A 또는 B가 0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해되니? 야! 정신 차려. 그냥 다시 한번 쓰자. 얘 영행렬 아니지? 네. 얘도 영행렬 아니지? 네. 둘이 곱하면 0, 0 해서 0 뒤에 가도 0 밑에 거 갖고 하면 0 뒤로 가도 0 이렇게 나오지. 둘이 영행렬이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지? 생긴 거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 다 0이라고 해서 아니 그 밑에 거. 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우리가 A, B는 A, C라고 했을 때 됐어? A가 영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다고 해서 B랑 C랑 무조건 같냐? 아니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돼? 이해돼요?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요. 얘네가 둘 다 영행렬은 아니지만 이 세 개가 다 영행렬은 아니지만 곱했을 때 영행렬, 곱했을 때 영행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게 뭐냐? 곱해놓은 거랑 곱하는 거랑 나누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에 덧셈을 가지고는 빼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치? 여기 곱셈에서는 원래 보통 뭐까지 포함을 해요? 나누기까지 포함을 하지. 근데 안타깝게도 여긴 나누기가 없어요. 원래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을 땐 나누기에 해당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훨씬 더 어려웠어. 그래서 함부로 나눠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함부로 나눠주면 안 돼요. 나누기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곱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곱하는 애만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됐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번 주 시험에는 행렬이 안 나올 거예요. 경우의 수까지만 내달라고 했어요. 그 수열 조합까지만. 다음 주에는 없지 않아요? 어? 다음 주엔 테스트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아마도. 다음 주 테스트 없을 거예요.
반복 전략 안 나와요? 네. 14일간이나 그래서 포함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나도 오늘 보강을 해야 돼. 이따 여기서. 네? 월요일 날 잊어버렸지. 월요일 날 원래 3시 반에 와서 수업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종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시에 왔어. 30분을 기다렸지. 딱 봅시다. A의 IJ 성분. A의 성분 A, I의 J 이렇게 돼 있는 게 항상 행하고 열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IJ, A, IJ, I의 J 플러스 J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 I는 1, 2, 3, 4? 1, 2, 3 J는 1, 2 이렇게 돼 있대요. 아까 I가 뭐라 그랬어? 행이라 그랬고 J가 열이라 그랬지. 그럼 얘는 3행 2열 행열이에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자 A의 1, 1은 1, 1, 1 대입하면 돼요. 이해돼? 이해돼요?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1 빼기 2 해서 얼마나? 0 나와. 할 수 있겠어? A의 1, 2는 1, 2, 2 갖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니까 2 더하기 2 빼기 2 해서 2가 나오고 1, 3은 없지. J가 2까지만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A, 2, 1은 2, 1, 1 갖다 넣는 거니까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해서 1 나오고 A, 2, 2 4 더하기 2 빼기 2 해서 4 나와. 그 다음 A, 3, 1 3 더하기 1 빼기 2 해서 2 나오고 A, 3, 2는 6 더하기 2 빼기 2 해서 6 나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성분이 이렇게 다 밝혀졌으니까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 몇 행 몇 열? 3행 2열이잖아. 그치? 자 1행에 0하고 2가 들어가요. 2행에는 1하고 4가 들어갑니다. 3행에는 2하고 6 들어가요. 요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사실 행렬까지 내도 별로 못 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문제 보자. 거기 상문제를 보면 2차 함수에 대하여 3 곱하기 3행렬 A의 성분 IJ가 0 아니면 1 이렇게 된대요. 이해돼? 뭐 하는 애들이야? 지금 수업 시간일 텐데. 잠깐만. 그냥 목소리가 큰 거야. 난 복도에 있는 건 뭐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목소리가 큰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쟤네 고등학생인가?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A의 IJ가 1 아니면 0. 1일 때는 언제냐? 절대값 FI가 뭐일 때? J일 때. 그리고 절대값 FI가 J가 아닐 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자 그럼 i가 얘가 지금 몇 곱하기 몇 팽렬이래? 3 곱하기 3.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3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럼 i는 몇부터 몇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정신 차리시고 i는 몇부터 몇까지 들어가? 1부터 3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F1, F2, F3을 구해봐요. F1은 얼마야? 1 넣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와. F2는 4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나오네. 됐어요? 그 다음 F3은 1 나와? 됐습니까? 그럼 이거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F1은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3 나올 거고 절대값 F2는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 나올 거고 얘는 어차피 그냥 1 나오겠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성분 중에 1이 나오는 애를 찾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돼? 됐어요? 1행, 1열 돼요? 1 넣었을 때 1 나옵니까? 자 지금 뭐냐면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그러면 A에 1, 3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돼? 마찬가지 여기는 A에 뭐가 나와? 3, 1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성분 9개 중에 요 3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뭐야? 0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 행렬을 나타내면 1행 3열 1 그 다음에 2행 2열 1 그 다음에 3행 1열 1 요렇게 생긴 애가 등장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별로 어렵진 않지? 할만해요? 그냥 숫자만 잘 집어넣고 눈여겨보기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1237번 자 A,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A랑 B랑 뭐 돼요? 뭐래? 같대 똑같대. 그럼 각 성분이 다 똑같아야 된다 그랬지? 각 성분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A에서 1행 1렬은 A야. B에서 1행 1렬은 X 플러스 Y예요. 요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3Y 얘는 뭐랑 같아야 돼요? 6이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 얘는 뭐랑 같아요? 7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B하고 X-Y하고 자 이렇게 4개가 다 같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뭘 할까? 연립해야지 뭐. 그래서 3x-9y는 18 3x 플러스 2y는 7 위에서 아래 걸 빼면 마이너스 1 나온다. x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3 나와야 되겠다. 맞지?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b는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이해됐니? 됐어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하나 넣어야지 뭐. ax 플러스 by는 2 나오겠네요. 됐지? 자, PQ에 대하여 행렬 블라블라 뭐가 이렇게 막 많이 써있어. 그치?
그냥 갖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얘는 먼저 식을 정리를 좀 해줘야지. 그래야 계산하기가 편해요. 3 곱하기 2분의 1 p 3 곱하기 2분의 1 p 플러스 마이너스 q 빼기 p 마이너스 4q 빼기 p 마이너스 4q 그냥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럼 2분의 3p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p 플러스 4q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2분의 1p 플러스 q 자 이제 요거 갖다 쓰면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p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0, 0, 1 이렇게 나오고 q는 5, 마이 1, 4 이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계산하면 4, 마이너스 2, 1, 5 이렇게 나옵니다. 3번 나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힘들어. 정신 차리세요. 자, 넘어가서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게 나왔어. 1246번. 이제 이따 끝날 것 같은데. 자, 걔는 좀 이따가 밥 먹고 와서 할게요. 1247번 보면 A, B에 대하여 x 더하기 2y는 a, 2x 마이너스 y는 b를 만족시키는 행렬 xy가 있다. x 플러스 y를 찾아라. 이거예요. 맞지? x 플러스 y를 찾으래. 어떻게 하면 될까? 연립하듯이 하시면 돼요. 연립하듯이. 됐어? 됐어? 네. 이거 연립하는 게 한 가지만 보고 갑시다. 뭐 그냥 x 따로 y 따로 구할 수도 있어요. x 따로 y 따로 구할 수도 있지만 x 플러스 2y 아이고 2y가 아닌데 x 플러스 2y가 a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얘가 b야. 그러면 여기다가 p를 곱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q를 곱해. 둘이 더했을 때 x 플러스 y가 나오게 하는 pq를 구해서 갖다 넣어줘도 돼요. 됐지? 이따 이어서 합시다. 밥 먹자.